여보, 부산 출장 다녀올게.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사람.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1시간 후 낯선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당신 남편과 제 부인이 지금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심장이 얼어붙었죠. 설마 우리 남편이? 옷장을 뒤지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26년의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에 먼저 눈을 뜬 김수미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어요. 26년을 함께 살면서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담는 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김수미의 부름에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죠. 부산 출장이 중요한 일정이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죠. 싱크대 위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비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반쯤 먹다 만 토스트와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챙겨 입고요. 김수미는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죠. 응, 알았어. 집 잘 지키고 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미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국 냄비, 그릇, 수저, 컵 하나하나 씻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날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출장은 남편에게 익숙한 일정이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은 꼭 있었으니까요. 김수미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 26년 동안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김수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맑았고 아파트 단지 앞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조용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던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윙윙. 김수미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죠. 0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어요. 스팸 문자일까 생각하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어요. 당신 남편과 제 부인이 오늘 같은 비행기로 부산에 갑니다. 김포공항 오전 9시 35분 부산행 K21234편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세 번째 읽었죠. 읽을수록 단어들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당신 남편, 제 부인, 같은 비행기, 부산. 손에서 땀이 났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뭐지 이게? 김수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항공편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K21234편, 오전 9시 35분 출발.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누군가 장난으로 보낼 만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도연, 그 이름도 생소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동시에 떠올랐죠. 이게 진짜인가?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 남편이 정말 아니야. 김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26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정적인 남편, 그런 사람이 설마. 하지만 문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죠. 김수미는 그대로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밝았고 부엌에선 여전히 국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15분 남편이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김수미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죠. 읽을 때마다 단어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같은 비행기, 그 말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계획된 만남이라는 의미였어요. 김수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부산 출장 간다며? 누구랑 가는데? 지금 혼자야?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게 오해라면? 만약 정말 사기 문자라면?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항공편 번호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K21234편.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김수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안방 문을 열자 남편의 옷장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풍경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김수미는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뭔가를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옷장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쇼핑백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고급 백화점 로고가 찍힌 검은색 쇼핑백이었습니다. 김수미는 그 쇼핑백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여성용 목걸이였어요. 섬세한 디자인의 실버 목걸이. 김수미가 받은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쇼핑백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이 접혀 있었죠. 펼쳐보니 이틀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금액은 48만 원. 누구 거지? 김수미는 목걸이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받은 적 없는 선물.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수미는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보통 서류를 넣어두는 곳이었죠. 평소에는 절대 뒤지지 않던 곳.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서랍, 양말과 속옷들. 두 번째 서랍, 넥타이와 벨트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김수미는 그것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안에서 카드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사용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역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이상한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 32만 원, 신세계 백화점 여성 액세서리 48만 원, 부산역 근처 카페 5만 8천 원, 부산 광안리 숙소 예약 25만 원, 부산, 모두 부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 남편이 출장 갔다던 지난달 날짜들이었어요. 김수미는 명세서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계속 읽었죠. 부산 센텀시티 영화관 3만 2천 원, 부산 송정해 수욕장 근처 음식점 8만 원, 두 사람 분의 식사 금액들이었습니다. 영화관, 레스토랑, 호텔,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여행이었죠. 명세서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수미는 그대로 옷장 앞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6년, 그 긴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남편이 탈 비행기가 35분 후에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수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다시 봤죠. 박도현, 그 남자가 보낸 문자,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자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정말 누군가와 부산에 갔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또다시 가고 있다는 것을. 김수미는 명세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죠. 목걸이 상자도 사진 찍었어요. 영수증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박도연에게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김수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오늘 오후 2시 강남역 5번 출구 앞 카페 어떠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하고 나갈게요. 김수미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10분, 약속 시간까지 5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5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죠.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그 글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은 지금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겠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도 함께 밀려왔어요. 분노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김수미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냥 모자를 눌러쓰고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웃고, 통화하고, 음악을 듣고, 김수미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5번 출구로 나가니 약속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2층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하고 있었죠.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가 김수미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연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감정을 김수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피로가 묻어 있었죠. 앉으세요. 김수미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수척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자, 진짜인가요? 김수미가 먼저 물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혹시라도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박도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찍힌 사진,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죠. 김수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그 여자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다음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부산 해변가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또 다음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김수미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만요. 김수미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박도연은 조용히 태블릿을 치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8개월 전부터입니다. 그의 답변에 김수미는 숨이 막혔어요. 8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제 부인이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김수미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새로 산 옷, 늦어지는 퇴근 시간, 자주 울리는 휴대폰.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요? 흥신소를 썼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김수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락하신 거예요? 저한테?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그게 뭐가 됩니까? 제 부인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당신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다릅니다. 박도연이 김수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군 것들을 지킬 권리가 있죠. 그때였습니다. 김수미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박도연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그가 꺼낸 건 서류 뭉치였어요. 이것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김수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 뭉치에서 첫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십시오. 그가 내민 건 대출 서류였어요. 김수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신용대출 서류. 금액은 5천만 원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2달 전에 실행된 겁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김수미는 그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걸 전혀 몰랐어요. 함께 산 지 26년인데 그런 큰 돈을 빌리면서 한마디도 없었다니. 그리고 이건. 박도연이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산 해운대구 어딘가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카페를 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카페요? 네. 제 부인이 원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당신 남편은 자금을 대는 쪽인 것 같습니다. 김수미는 계약서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해운대 중심가의 상가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면적도 넓더군요. 제대로 준비한 겁니다. 박도연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세 번째 서류였습니다. 이메일을 프린트한 것이었어요. 보낸 사람 남편의 이메일 주소, 받는 사람 박도연의 아내 이메일 주소. 제목 우리 카페 인테리어 견적서. 김수미는 이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카페 콘셉트, 좌석 배치, 메뉴 구성, 모든 게 구체적이었죠. 우드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살리고 창가 쪽엔 넓은 테이블을 배치해서 남편이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년 봄에는 우리 카페에서 당신과 함께 커피 마시는 게 꿈이야.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김수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하셨어요? 제 부인의 노트북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죠. 박도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더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어떻게 이걸? 흥신소에서 구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김수미는 통장 내역을 봤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보였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박도연 부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총 얼마나?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600만 원.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 함께 벌어온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였어요. 상호명 투게더 카페, 대표자 남편 이름, 공동대표 박도연 부인 이름,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건 아직 제출 전입니다. 하지만 곧 제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수미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투게더 카페, 함께라는 뜻.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인생. 부산 출장이라는 핑계로 두 사람은 장소를 물색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자금의 출처는 당신 남편 명의 대출금과 통장, 그리고 당신이 함께 벌어온 돈입니다. 제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김수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박도연이 물었어요. 카페는 문을 열 겁니다. 두 사람은 부산으로 내려갈 거고요. 우리는 빈손으로 남겠죠. 재산도 배우자도 없이. 그 순간 김수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걸 빼앗기겠구나.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김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법적 절차요? 재산 보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김수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대출 서류, 계약서, 이메일, 통장 내역,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8개월 동안 조금씩 준비해온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알겠습니다. 김수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박도연의 눈에 처음으로 안도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남편분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김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퇴근길로 바빠 보였어요. 김수미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점점 맑아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이 보여준 서류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부산의 카페 계약서, 대출 서류, 통장 내역,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어요. 8개월 동안 조금씩 준비해온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죠. 지켜야 한다. 26년 동안 일군 것들, 함께 모은 재산,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인생, 모든 걸 지켜야 한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맞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어제까지는 평범했던 공간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김수미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쇼핑백, 영수증, 카드 명세서, 모든 걸 꺼내서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히 찍었죠. 날짜가 보이게, 금액이 선명하게. 박도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다릅니다. 김수미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만나서 계획을 세웁시다. 변호사도 함께 만나야 합니다. 김수미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지만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부산 잘 도착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호텔 체크인하고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걸 김수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회의는 언제 해요? 내일 오전에. 오늘은 좀 쉬려고. 또 거짓말. 회의 같은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수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 김수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남편이 먹다 만 토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걸 평소와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남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저녁 잘 먹었어. 내일 회의 잘하고 연락할게. 김수미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어요. 푹 쉬어요. 사랑해요. 보내고 나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아직도 습관처럼 나오는 그 말.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문자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위장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한. 김수미는 안방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짜, 박도연을 만난 일, 본 서류들,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될 거예요. 밤 11시 공책을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함께 누웠던 그 자리. 이제 그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 하루를 제대로 써야 했어요. 김수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좀 나아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잤으니까요. 오전 9시 박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죠. 강남 한복판의 법무법인 건물 1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박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곧 변호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 가족법 전문가라고 박도연이 소개했죠. 앉으세요. 증거부터 봅시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김수미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 옷장에서 찾은 쇼핑백 영수증,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사진. 박도연도 자신이 수집한 것들을 꺼냈습니다. 공항 사진들, 부산에서 찍힌 사진들, 이메일 프린트, 카페 계약서 초안,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10분쯤 흘렀을까요? 충분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박도연이 말했어요. 내일 부산에서 돌아옵니다. 김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평소처럼 행동해야겠죠.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김수미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26년, 그 긴 시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수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하고 재산 은닉 시도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수미가 물었습니다. 먼저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대출금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상가 계약도 진행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첫째,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둘째, 배우자 명의 통장과 카드를 동결시킵니다. 셋째,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을 준비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서류를 준비하죠. 그날 오후 내내 김수미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각종 서류에 서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박도연도 옆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배우자가 귀가하기 전에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후 6시
모든 서류가 완성됐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김수미를 똑바로 봤어요. 남편분이 돌아오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도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요? 김수미는 평소처럼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응, 회의가 길어져서 배고프네. 밥 차려줄게요. 김수미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출장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고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김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피곤하죠? 푹 쉬어요. 응. 남편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어요.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김수미는 우연히 봤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그 여자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졸리네.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래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미는 식탁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미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지킬 차례라는 것을. 그날 밤 변호사에게 문자가 왔어요. 서류 제출 완료. 내일부터 절차 시작됩니다. 김수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김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법원 절차, 재산 동결, 이혼 소송,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지키기로, 싸우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석 달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법원 출석,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협상, 증거 제출, 끝없이 이어지는 법적 절차들. 하지만 김수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죠. 남편은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오해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했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죠. 사진들, 이메일들, 통장 내역들, 카페 계약서, 모든 것이 그의 거짓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내가 미안해. 마침내 그가 인정했을 때 김수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했죠. 2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집, 예금, 퇴직금, 남편이 몰래 받은 대출금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나누는 과정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부산 카페는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김수미가 박도연에게 물었어요. 계약 취소됐습니다. 보증금도 돌려받았고요. 다행이네요. 제 부인은 이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혼자서요. 작은 카페를 차렸더군요. 당신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박도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결국 그 사람도 혼자가 됐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아니잖아요. 김수미가 말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지켰잖아요. 우리 것을.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석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수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집. 26년 동안 일군 것들을 지켜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떠났어요. 마지막 날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김수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죠. 남편이 나간 후 김수미는 혼자 남은 집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죠. 그날 밤 김수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고 눈물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도연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당신은요? 저도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됐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 지난 일을 돌아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 믿었던 사람의 배신, 무너진 결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부엌에서 울렸던 휴대폰 진동, 그 문자 한 통이 없었다면 아마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자신이 빈손으로 남겨지는 것도 그 문자는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도착한 신호였죠. 지금 김수미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킨 집에서, 일군 삶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그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박도연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무너지는 쪽을 선택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했다는 것, 싸우기로, 지키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죠.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김수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어요. 아니, 혼자여서 더 괜찮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현관 앞 신발장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도현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죠.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김수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식사,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자신의 속도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도 이랬었지. 남편이 부산으로 떠나던 날 설거지를 하다가 문자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거짓 없이 그저 평화롭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수미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친구를 만날까? 오랜만에 영화를 볼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책을 읽을까?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무너질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